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책 가져왔어요. 매년 10월이면 기다려지는 책이 있죠? 바로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김난도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1년 내내 연구한 트렌드의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시잖아요. 트렌드 코리아는 다음 해 내년의 트렌드 키워드 10개를 콕 집어서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내용이 정말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트렌드 코리아가 나왔을 때만 해도 2020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올 한 해 팬데믹으로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렌드 코리아가 내년의 전망을 어떻게 내놓을지,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트렌드 코리아가 예측했던 미래의 전망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가 대체 내년의 트렌드를 어떻게 예측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내년의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내년을 계획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보플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바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예측한 2021년은 여러모로 무척 흥미로운데요. 일단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야 2021년 말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코로나가 바꾼 현실을 직시하고 긍정적인 미래로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트렌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올 한 해 변화한 트렌드의 방향을 요목조목 짚어주고요. 내년에 주목해야 할 트렌드를 알려줍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요, 완전히 방향을 틀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측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방향을 상실한 트렌드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런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코로나 사태로 바뀌는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만약에 트렌드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의 속도만 빨라진다면 아무래도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잖아요. 천천히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시장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방향을 수립을 했다면 예전처럼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 이런 판단보다는 일단 방향에 맞는 전략을 빨리 수립하고 빨리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트렌드를 읽으면서 다시 전략을 개선하고 시도해야 하는 거예요. 트렌드와 나란히 발맞추겠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을지도 모르겠어요. 서핑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치 서핑을 할 때 파도를 읽고 쓱 잡아타듯이 우리가 트렌드의 흐름을 미리 읽고 트렌드의 흐름에 냉큼 올라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예측하듯이 앞으로는 트렌드를 읽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K자의 양극화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정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위기에 손을 놓고 있던 사람은 하향 곡선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한 사람은 상향 곡선을 타면서 매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책에서 예측을 하는데요.
맞아요. 코로나가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 내 주식이 올랐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분명 양극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런 변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가속화될 전망이에요. 이 책에서는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충실하게 대응하면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 21을 통해서 내년의 트렌드를 읽어보면서 나의 업무와 일상에 하나씩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올해와 내년을 관통하는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트렌드 코리아 2021 김난도 외 8명 지음 미래의 창. 이 트렌드 코리아는 책을 많이 사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야 하는 분들에겐 아주 익숙한 책이죠. 매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기도 해요. 2008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해서 2018년도에 10주년 기념판을 냈고요. 그래서 거의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름의 전통을 구축해 왔어요. 매년 센세이셔널한 부제와 또 상징적인 표지 색깔을 내세우고 있죠. 트렌드 코리아는 부제를 정할 때 그 해의 띠동물이 포함되는 10글자의 영문 단어를 선정하고 각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트렌드 키워드 10개를 제시해요. 예를 들어 2018년은 개띠해였죠. 그래서 Wag the Dogs라는 부제를 선정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댄다 이런 뜻으로 황금개의 해를 표현했고요. 또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였어요. 그래서 돼지 꿈을 뜻하는 Piggy Dream이라는 부제로 침체된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를 기원했고요. 또 올해 2020년은 쥐의 해잖아요. 쥐는 또 꾀가 많고 영리하죠. 그래서 부제로 마이티 마이스를 내세워서 작지만 강한 영웅들에게 주목했어요. 내년 2021년은 소띠해죠. 소는 친근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이고요. 또 백신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날뛰는 소를 길들이는 카우보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으라는 의미로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트렌드 코리아의 또 하나의 전통을 꼽자면 그 해를 상징하는 색을 골라서 표지에 사용하는 전통이 있죠. 이번 표지의 색깔은 뭘까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의 개띠해에는 이렇게 오렌지색을 썼어요. 오렌지는 약동의 색깔이죠. 이 긍정과 활력을 불어넣는 느낌이고요. 또 2019년 돼지해에는 아기 돼지를 연상시키는 피치 핑크를 썼어요.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핑크빛으로 이게 뉴트로 느낌이 확 살아나죠.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이렇게 그레이톤에 실버를 살짝 입혀서 스마트하고 안도감을 주는데요. 포인트 컬러로 녹색을 써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싹이트기를 기원했어요. 자, 내년에 2021년의 표지 색깔은 띠를 벗겨볼게요. 이렇게 은근하죠. 팬데믹으로 인한 절망 대신에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희망 가득한 새벽의 빛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톤이에요. 내년의 트렌드 키워드 10개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트렌드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트렌드 코리아 2018년에서 참고를 했어요. 만약에 트렌드 코리아 올해 거를 사서 읽어봤더니 트렌드 키워드가 참 잘 정리되어 있구나 싶어서 그동안의 트렌드 코리아를 더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과연 우리는 어떤 장기적인 흐름 위에 올라타고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2020년, 2019년 책들을 구입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트렌드 코리아 2018년 판을 사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10주년 특별판으로 나와서 지난 10년 동안 트렌드 코리아에서 짚어왔던 트렌드의 긴 흐름을 잘 정리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가 트렌드의 흐름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2018년도가 10주년 특별판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트렌드는 다수의 소비자가 따르는 흐름이에요. 시장을 읽고 싶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트렌드가 앞으로 흥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또 만약에 내가 유튜버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주제의 채널을 운영해 볼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내 채널 안에서 어떤 주제의 영상을 만들어야 앞으로 대박을 칠까? 이럴 때 트렌드 코리아를 읽습니다. 트렌드는 일정 범위의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동조하는 소비 가치를 트렌드라고 해요. 소비 가치는 시간을 두고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세분화해 보면 마이크로 트렌드, 패드, 트렌드, 메가 트렌드,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소수의 소비자가 동조하는 작은 변화를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때 그걸 관찰하고 있던 사람은 감지할 수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 트렌드보다 조금 더 지속 시간이 길 경우에 우리가 패드라고 부르는데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패드는 보통 1년 이내로 사그라드는 변화를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유행이라고 부르는 어떤 인기는 트렌드보다 패드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 이런 유행을 넘어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동조를 하고 기간이 1년에서 5년 정도로 인기가 지속될 때 그걸 보통 트렌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트렌드의 흐름에 동참하게 되면 적어도 1년에서 5년까지는 이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트렌드가 더 오래 간다. 그럴 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1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이렇게 트렌드가 지속될 때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이 메가 트렌드는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어떤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나 짧은 유행, 트렌드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때 그때 메가 트렌드라는 이름을 붙이곤 해요. 만약에 30년 이상 메가 트렌드가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드디어 문화라고 부릅니다. 문화는 트렌드의 영역을 넘어서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발담고 계신 사업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 혹은 기업이 있겠죠.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특정한 기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고민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나의 이 기획은, 이 사업은 일시적인 유행에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메가 트렌드의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트렌드 안에 속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카우보이 히어로를 꿈꾸는 2021년 책에서 제시한 내년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Coming of Vnomics, Vnomics. 첫 키워드 Vnomics는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를 뜻해요. 첫 번째 키워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책을 보시면 이 Vnomics 키워드 안에 코로나 이후 업종별 경기 회복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K자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요.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경기 회복의 변화 이런 걸 표로 정리를 해두셨어요.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이 있고요. 완만하게 회복하는 U자형이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W형, 물결형이 있습니다.
또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해서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는 S자형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특수로 지금 반짝 잘 되는 역 V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종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본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 산업이 앞으로 어떤 쪽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같은 여행 업종이라도 접근 방법에 따라 이렇게 미묘하게 회복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이나 면세점,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U자형으로 완만하게 회복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캠핑, 국내 휴양지나 호텔, 호캉스 업종 있죠? 이런 업종들은 언택트 트렌드에 부합하기 때문에 S자형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코로나 특수형으로 분리가 되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줄지 않을까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여행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경우에는 아니면 호캉스나 캠핑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도 괜찮을 수 있겠다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의 주력 사업이 국내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던가 뭐 이런 상품을 주로 다루셨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변화를 도모해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행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업종은 앞으로 어떤 방향의 곡선을 그릴 것인지 예측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의 업종이 회복이 느리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 예측이 된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Only layered homes, 레이어드 홈. 두 번째 키워드는 레이어드 홈입니다. 레이어드 홈이라는 키워드는 집과 동네라는 공간이 어떻게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또 소비산업을 확장시키는지 생각해 보게 해요. 기존에 집에서 해왔던 활동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하지 않았던 활동을 어떻게 집으로 들여와서 하게 되는지, 집의 기능이 집 근처로, 동네로 어떻게 확장해 가는지 이런 걸 고민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남의 집 여행, 에어비앤비, 남의 집 오피스를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슬리퍼를 끌고 갈 수 있는 역세권이라고 해서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세권의 편의점 매출이 더 높아진다거나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내 취향에 맞는 가구를 들여놓게 된다거나 이런 걸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앱 중에서도 오늘의 집이라는 앱을 깔고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아졌죠. 이런 걸 트렌드로 보셔야 해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집을 굉장히 단정하게 꾸며놓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채널이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나 이런 앱에서 온라인 집들이가 유행을 하면서 그 사진에 들어있는 가구들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거나 케이블 TV에서 집을 구하고 또 꾸미고 청소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이 방송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트렌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We are the money-friendly generation. 자본주의 키즈.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키즈는 젊은이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새로운 소비자들을 지칭합니다. 사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돈 얘기를 먼저 꺼내면 실례다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들리죠.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건물주다, 유튜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이 아이들이 자본주의 키즈로 자라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을 보고 아우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아마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데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키즈들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을 하는데요. 때로는 내 취향에 맞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플렉스를 하면서도 렌트를 하거나 최저가를 찾는데 어색하지 않아요.
중고를 소비한다던가 다시 파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대가 바로 자본주의 키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본주의적 어법을 어떻게 구사해서 이 자본주의 키즈들을 사로잡을지 고민을 하셔야겠죠. Best we pivot. 거침없이 피보팅. 네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거침없이 피보팅인데요. 피봇이라는 게 스포츠 용어로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걸 말하잖아요. 아마 춤을 추시는 분들도 발끝에 몸의 중심을 놓고 몸을 회전하는 이런 용어가 익숙하실 듯해요.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하는 피보팅이라는 게 사업의 전환을 말하는데요.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트렌드가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기민하게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거침없이 피보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축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요. 내가 기술이나 노하우를 중심축으로 사업 전환을 꾀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설비, 이런 공간이나 건물을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꾀한다거나 이미 나의 고객층으로 확보된 소비자층이 있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유통 경로나 판매 경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변경해서 전환을 꾀하는 이런 네 가지 유형의 피보팅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피보팅이라는 키워드를 읽으시면서 나는 어떤 자원을 중심축으로 놓고 사업 전환을 꾀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On this roller coaster life. 롤코 라이프. 요즘 MZ 세대다, Z 세대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삶을 즐기는 모습, 그걸 롤코 라이프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 남들이 다 줄을 섰으니까 이 유행을 따라서 긴 줄을 섰다가도 타고 내리고 나면 다른 걸 찾아서 또 떠나죠. 유행이 끝나면 더 이상 찾지 않는 아주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세대예요. 여러분 1일 3강, 1일 10강까지 하시던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에 깡을 보시는 분들 아직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런 식으로 자극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이런 세대를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시장의 변화를 빨리 캐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our Daily Sporty Life.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 들어보셨어요?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뜻인데요. 많이 태그로 쓰고 있죠. 요즘 운동 자주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운동 자주 하시나요? 집에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훨씬 더 운동 욕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 계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면서 운동이 자기 계발의 한 축으로 등장했죠. 예전에는 등산을 다닌다고 하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의 취미가 아닌가 그랬는데요. 이제는 예쁘게 레깅스를 차려입고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인증을 하는 그런 산린이들이 많아졌고요. 요가나 달리기, 골프, 서핑 관련된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운동에 관련된 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많이 깔았다 지웠다 하는데요. 또 피트니스나 요가, 오하운을 내세운 헬린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들도 급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MZ세대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화했고 관련 기기와 플랫폼 시장이 성장했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운동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브랜드의 성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련 사업을 기획을 하시거나 관련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운동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설계하는 라이프 액티비티 디자이너로서 소비자의 여가를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Heading to the resale market. N차 신상. N차 신상이라는 키워드가 참 재밌죠. 여러분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이용하세요?
아니면 샷테크를 해보신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희귀템 스니커즈를 샀다가 다시 팔아보신 적이 있다거나 또 스타벅스에 가서 레어템 혹은 레디백, 올해 대단했죠. 서머 레디백을 리셀 목적으로 구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현상을 주목하는 게 N차 신상 키워드예요. 몇 번을 거래된 다음에도 그 매력을 잃지 않는 제품, 그걸 N차 신상이라고 하는데요. 리셀, 마케팅 놀이, 댓글 놀이, 중고 마켓이 성행하고요. 또 플랫폼의 진화가 여기에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좀 더 N차 신상에 특화한 그런 감성 시장을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 CX 유니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DT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책에서는 바로 CX, Customer Experience라고 하는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CX 유니버스라는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보면 우리 고객 경험을 관리할 때 어느 한 접점, 팔고 사는 접점에서만의 경험이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 자체를 공유하는 경험을 앞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유니버스로는 마블 유니버스가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카카오 페이지에는 무빙에서 브릿지로 이어지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강풀 유니버스가 있고요. 네이버 웹툰에는 용비불패에서 고수로 이어지는 그런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유튜브에는 또 큰 그림을 그리신 유튜버가 있죠. 바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그 책을 쓰신 최 사장님인데요. 이 최 사장님이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최 사장 연구소라는 채널 이름을 지으셨다가 그 후에 최 사장 유니버스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최 사장은 정말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있구나. 큰 그림의 대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CX 유니버스라는 키워드 안에서 스타벅스라든가 애플, 삼성전자에서 로레알까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를 예로 들어서 이 CX 유니버스를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다. 내가 어떤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고객 내지 구독자 혹은 소비자와의 경험을 각 단계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큰 그림을 짜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alme, Searching for My Own Label, Labeling Game. 요즘 MBTI 테스트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한때 꼰대 레벨 테스트도 인기였고요. 저는 올해 풀어본 것 중에서 제일 놀라웠던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2020 트렌드 능력고사라는 퀴즈였어요. 굉장히 높지 않은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전에는 한참 뭔가 혈액형별, 별자리별 이런 성향을 구분을 했다면 요즘에는 뭔가 더 세분화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고 싶어 해요.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모두가 자신을 어떤 성향이다 라고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잘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올해 2020년 트렌드 키워드에는 멀티 페르소나가 있지 않았냐.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는 뭐라고 답하냐면 어떤 사람이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런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내 스스로도 불명확해진 거죠. 어쩌면 현대인의 불안을 그렇게 반영한달까요?
예전에는 내가 먼저 나를 규정하고, 나는 굉장히 깔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해 보이는 흰색 테이블을 살 거야. 이런 순서로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나는 이번에 흰색 테이블을 샀고, 흰색 커튼으로 인테리어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향이지.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커튼을 팔거나 테이블을 팔더라도 그 커튼과 테이블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사람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고 싶다면 그 소비자에게 어떤 정체성을 심어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코로나로 불안한 시대잖아요. 근데 나의 정체성마저 불안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고객들을 제대로 공략하려면 이 브랜드 자체가 고객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것도 고객이 자발적으로 내가 이 브랜드랑 정체성을 동일시할 때 그 브랜드가 트렌드를 이끌 수 있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를 구독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어떤 책을 좋아하는 20대, 30대, 또 40대 여성들의 정체성이 된다면 제 채널 자체가 굉장히 성공한 그런 북튜버의 브랜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유튜버 여러분들이 채널을 운영하실 때 여러분의 채널과 구독자가 얼마나 정체성을 동일시할 수 있는가, 이게 아마 채널 성장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Untagged, untagged with a human touch. human touch. 마지막 키워드는 human touch입니다. 휴먼 터치는 말 그대로 인간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전염병이 돌고 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트렌드가 이렇게 숨가쁘게 바뀌는 요즘에도 답은 진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을 끌어내고 어떻게 진심을 전달할지 고민해 볼 만한 여러 방법들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1, 오늘 이렇게 10개의 트렌드 키워드를 요약해서 살펴봤어요. 부플리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또 해야 할 업무, 또 내년의 계획들이 모두 각자 다르시겠지요. 그래서 트렌드 키워드가 이야기하는 바를 아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소개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정말 풍부한 예시와 여러 기업의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적용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트렌드 키워드를 하나하나 내 업무나 내 채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가지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하나, 책을 아직 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저는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구매를 해서 바로 받아 보았는데요. 그때 그 서점에서 이 트렌드 코리아 뉴스를 100원에 함께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이걸 아직 구입할 수 있다면 같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신문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2020년 올해의 키워드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이걸 보시면 이 사람들은 트렌드 키워드를 이렇게 실무에 적용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트렌드를 고려해서 내 업무에 적용해 봐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확장해 봐야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제일 좋았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의 트렌드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런데 이 트렌드 코리아 뉴스에는 2021년 내년의 트렌드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1은 영문판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영문이 편하신 분들이나 해외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문판을 사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또 2번째, 트렌드 코리아 TV라는 채널이 생겼어요. 김난도 교수님이 트렌드 코리아 TV를 런칭하셔서 트렌드 코리아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을 직접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김난도 교수님의 육성으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1년 내내 트렌드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이 책을 잘 읽어보고요. 내년에도 트렌드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빠르게 따라잡아서 팬데믹 위기에 잘 대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